안녕하세요. 충남 여성가족연구원 원장 조양순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2021년 성과를 영상으로 남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저희 연구원에서는 기본과제 8건과 정책과제 10건을 연구했으나 모두 보여드리지 못해 아쉬운 마음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아 바람개비를 돌릴 수 없을 때 우리는 모두 자연스럽게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바람이 없는 날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이지요. 여러분, 저희 원에서 진행한 연구 보시면서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세요. 늘 충청남도와 여성가족연구원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남 성별영양평가센터장을 맡고 있는 태희원입니다. 지난해 수행한 충남 성평등 목표 수립 연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는 성별영양평가 그리고 성인지 예결산 제도 등 성인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운영을 할 때 방향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성평등 목표 수립입니다. 그래서 관련하여서 충청남도의 성평등 현황과 정책 환경 분석을 토대로 충청남도의 성평등 목표 수립 연구를 하였는데요. 성평등 목표 수립 연구의 단계는 크게 6단계입니다. 첫 번째로 충청남도의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충청남도는 가장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영역과 지표들을 도출했는데요. 의사결정, 경제활동, 안전 분야에서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그다음에 성별 임금 격차, 그다음에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등이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표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충청남도에서 성주류화 제도를 추진할 때 어떠한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수립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양성평등 비전 2030, 그다음에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결산서, 성과계획서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다음 단계 3단계는 충청남도 성평등 정책의 요구도를 파악하였습니다. 전문가 의견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젠더 거버넌스를 통해서 5개 분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렇게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충청남도의 성평등 정책의 수합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충청남도의 성평등 목표 그리고 실국별로 성평등 실행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 작성된 성평등 목표를 어떻게 앞으로 관리하고 활용해야 하는지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수합 분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 가장 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강점은 여성 경력 단절 예방, 그다음에 중고령 여성 일자리 지원 등 정책들이 강화되고 있고, 최근에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강점입니다. 또한 충청남도의 정책 환경을 보면 경제, 농업, 복지 정책의 추진 비중이 높은 것 또한 강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대비해서 약점을 보면 충청남도는 행정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도 여성 대표성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에서 가족 친화라든지 성평등 노동 환경 조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한 점이 약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회 요인을 보시겠습니다. 젠더 폭력 등 여성 안전 이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 또한 우리가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때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충청남도는 여성 친화 도시 사업이 굉장히 활발한데요. 관련한 안전 개선 사업이라든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가 필요하다든지 이러한 인지도가 개선되는 것 또한 기회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위협 요인을 보겠습니다. 위협 요인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고용 분야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상용 근로자에 대한 성비를 개선하는 노력, 그리고 특히 디지털 성폭력, 스토킹 등의 신종 젠더 폭력이 증가하는 현황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수합 분석을 했고, 이에 기초해서 성평등 목표를 수립한 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목표는 남녀 동등 참여와 역량 강화입니다. 행정, 민간, 정치 분야,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고 이 대표성 제고뿐만 아니라 여성 리더의 권한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 또한 중요한 성평등 목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용의 성별 격차 해소입니다. 고용의 성별 격차 해소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추진, 그 다음에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그 탈빈곤, 그리고 빈곤 예방 정책을 강화하는 게 이 두 번째 그 목표 안에 포함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일과 생활의 균형입니다. 가족 돌봄을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확대되어야 하겠습니다.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 그 다음에 기업의 가족 친화, 경영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여성의 복지, 인권 증진입니다. 폭력이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 그 다음에 여성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도 주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반적인 그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전반적인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인데요. 생활 속의 성평등 실천을 확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의 성인지 정책 추진 능력을 향상하는 것 또한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부분은 충청남도의 실국별 성평등 실행 목표 안입니다. 이번 성평등 수립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주안점을 둔 부분인데요. 도의 여러 실국에서 말하자면 여러 분야에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때 이 목표별로 어떠한 주안점을 가져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인 나침반을 제시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4개 부서 정도만 발췌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하고 주요 부서 여성 공무원의 배치 비율을 향상하고 그 다음에 공직문화에서 성희롱, 성폭력 없는 공직문화 조성 등을 주요한 실행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경제실은 고용의 성별 격차 해소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실입니다. 성별 고용 지표를 생산하고 공표하는 작업, 그 다음에 창업 지원과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여성의 고용을 확대하는 작업, 그 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사업에서 여성의 수혜를 확대해 갈 수 있도록 이 경제실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저출산 보건복지실 같은 경우는 복지보건 정책을 결정할 때 여성 참여가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이 종사하는 일자리의 근로조건, 그 다음에 임금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과 그 다음에 기존의 영유아 아동 돌봄, 노인 장애인 돌봄 수준을 향상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여성의 빈곤 예방, 탈빈곤을 지원하는 사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공동체 지원국에는 충청남도는 청년 정책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 일자리 사업을 할 때 여성 참여를 확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사회적 경제 일자리를 추진할 때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목표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성평등 목표를 이제 수립하고 우리가 실국별로 실행 목표도 수립했는데 이 목표를 어떻게 앞으로 관리하고 활용해야 하는지를 정책적인 제언으로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충청남도가 이 성평등 목표에 수립해서 전체 실국이 성주류화 제도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주류화 행정협의체라는 것이 충청남도에는 있는데요. 양성평등 시행계획,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결산서, 성평등 지수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들의 협의체입니다. 이 협의체를 통해서 올해 성평등 목표를 어떻게 활용하여야 하는 건지 가이드라인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가이드라인 하에서 이 성주류화 제도,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과 같은 제도를 추진할 때 어떤 특정 사업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할 것인지 이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이 대상 사업에 대한 성과 목표를 어떻게 수립하면 좋을지에 대한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성평등 목표가 충남도 본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까지 확장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평등 목표에 기반한 충청남도의 공통과제를 선정해서 시군으로 확산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제언하였습니다.
두 번째 구분은 이러한 성평등 목표에 주변한 성주류화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 주체의 역량이 강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공무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충청남도는 아직까지 이러한 성인지 정책을 추진하는 전문관 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별 영향 평가라든지 성인지 예산 제도를 굉장히 전문가가 개방형 전문직으로 들어와서 이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이러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성인지 예결산서 같은 경우에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라든지 이거를 작성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침서 개발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이 많이 실시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실제로 정책 분야별로 신규 과제를 어떻게 발굴해야 할 건지, 기존의 사업을 추진 방식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건지 이런 부분이 좀 강화되어서 성인지 교육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성평등 목표 수립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충남 남성의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진행한 맹준호 연구위원입니다. 본 연구는 FGI, 그리고 실태조사, 그리고 문헌연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제언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사 개요를 보시면 조사 대상은 충남도에 거주하는 남성을 중심으로 진행을 했고요. 조사 방법은 모바일 및 웹조사, 대면 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했습니다. 표본수는 지역별 연령별 비비례 층화 표집을 중심으로 1232명을 표집을 했고요. 조사 내용을 보시면 일반적 특성과 그리고 양성평등 의식 실태, 그리고 돌봄 및 시간 활용, 그리고 양성평등 이슈, 양성평등 정책 등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조사 기간은 2021년 6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 약 6주간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양성평등 의식 및 역차별 의식을 보실 텐데요. 연령별 양성평등 의식 수준을 보시면 1점에서 5점으로 측정을 했고요. 충남도의 남성의 양성평등 의식 수준은 전체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대가 2.82점으로 가장 높았고요. 연령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양성평등 의식 수준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역차별 경험에 따른 역차별 의식인데요. 역차별 경험이 있는 남성을 중심으로 역차별 의식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높게 나온 것은 3.19점으로 여성들보다 육체적, 물리적으로 더 힘든 일을 하도록 강요당함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요. 다음으로는 남성을 잠재적 성희롱, 성폭력 가해자처럼 대하는 태도를 보인다라는 의견이 3.02점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남성다운 성격을 강요함이 2.98점 순으로 높았습니다. 다음은 가사 참여 여부 및 이유를 보실 텐데요. 가사 참여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는 응답이 66.9%였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33.1%였습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가 29%로 가장 높았고요. 다음으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시간 부족이 28.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적극적인 가사 참여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가장 높은 응답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함으로가 43.6%로 가장 높았고요. 다음으로는 아내 또는 가족들을 돕고 싶어서가 28.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은 돌봄 부담 인식인데요. 돌봄 부담에 대한 역할 분담 인식을 살펴봤습니다. 만약 가족 내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 부담자가 누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외벌이의 경우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4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다음으로는 남녀 동일하게 돌봄 부담을 해야 된다가 38.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맞벌이인 경우에는 남녀 동일하게가 79.3%로 가장 높았고요. 다음으로는 여성이 15.0%로 다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돌봄 부담은 실제 필요한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돌봄 부담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외벌이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34.3%였고요. 다음은 여성이 돌봄 부담자인 경우는 30.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맞벌이의 경우에는 남녀 동일하게 돌봄 부담을 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54.6%로 높게 나타났고요. 다음은 여성이 40.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인식 같은 경우는 여성과 남성 또는 경제활동, 외벌이의 경우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돌봄을 부담해야 된다는 인식이 높았는데 실제로 돌봄의 필요한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역할을 여성에게 많이 전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양성평등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양성평등 이슈를 여러 가지로 5가지로 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미투 운동과 모계성에 대해서 좀 결과를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투 운동에 대한 지지 여부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65% 정도 이상이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연령대가 높은 그 60대나 50대보다 20대나 30대에서 굉장히 미투 운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20대 같은 경우는 가장 낮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보시면 지지하지 않는다가 49.1%로 50% 가까이 나타난 걸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지지한다라는 경우는 그 절반 정도밖에 수준에 머물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계성을 따르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와 비동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비동의 같은 경우는 47%가 모계성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응답을 했고요. 그 중에서 모계성을 따르는 것에 대한 비동의 이유에 대해서 보시면 부계성을 따르는 것이 전통적인 관습이기 때문에가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다음으로는 모계성으로 인한 자녀가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가 23.0%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제언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제언을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성평등 교육의 효과성 제고 및 확대 방안 마련인데요. 양성평등의 교육에 대한 강화와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성평등 교육 자체가 현재로서는 이제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민간이나 일반 도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상 및 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연령대별로 느끼는 부분들이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들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및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본 연구의 제언이고요. 두 번째로는 양성평등 정책의 확산 및 홍보 강화입니다. 남성을 위한 양성평등 정책 확산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충남도의 양성평등 정책에 대해서 남성들이 느끼는 부분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남성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남성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정책을 좀 발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음으로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합니다. 양성평등 정책에 대해서 남성들이 느끼는 부분들은 여성을 위한 양성평등 정책 자체가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혜택이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들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홍보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양성평등 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양성평등 정책이나 어떤 프로그램 그리고 교육이 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앞으로는 남성에 대한 역할이나 그리고 교육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강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또는 대상을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양성평등 센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성평등 센터 추진을 적극적으로 제언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